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관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 시황 설명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일단 V자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예, 어제까지 특히 이제 코스닥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거래소는 이제 지난주 저점 대비해서 지수 자체가 한 4% 가까이 올라왔고, 코스닥은 지난주 저점 대비해서 한 7% V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이제 한테포그로 누를 자리고, 전주에 일단 이미 이제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오늘 또 시장이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재탕, 삼탕, 뭐 새로운 건 없는데 전기차 말씀드린 거죠. 소재 쪽에 일단 뭐 관세 부과를 인수위에서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에서 검고를 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한번 누를 자리였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공개 방송에 그랬지 않습니까? V자 반등 들어오고 나서 예, 주 중반까지 한테뭐 누를 자리였는데 전기차가 또 시장을 좀 압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또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도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인데요. 2차 전지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제 코스닥도 원래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올 연말까지 주요국 증시 중에서 우리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거의 이제 꼴등 수준에서 마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 일단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상위 20개 종목 안에 지금 포진되어 있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근데 올해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 7월부터 이제 고점 찍고 밀었었고, 2차 전지는 작년 7월부터 지금 1년 반 넘게 지금 밀고 있는데,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지수가 흘러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겠죠. 뭐 개별 테마주는 이제 지금 최근에 좀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상승이 없이는 이 코스닥 전체 지수가 정배열 전환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코스닥 지수 자체가 정배열 전환돼야 그래야 이제 투자 심리도 개선되고 새로운 자금이 또 유입이 되거든요. 예, 고객 특금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예, 그래서 2차 전지 상승 없이 정배열 전환이 절대 될 수가 없고, 안 그러면 정배열 전환 되려면 반도체가 아주 세게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이재반이죠.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코스닥은 이 세 개 섹터가 움직여야 지수가 움직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엔터 관련주도 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만은 전체 지수에 영향을 크게 안 미칩니다. 시총 큰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발 악재를 오늘도 지금 학대 경계 해석을 좀 한 것 같은데 학대 해석을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강의 주제는. 오늘 나온 기사를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어제 미국 시장 돌아가는 중에 트럼프 정권 인수위에서 관련 내용을 일단 미국 시장에서 또 일단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어제 보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제 순수 전기차 기업이 있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 최대 수혜 기업이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뚫고 계속 신고가 행진이 나오고 있는데, 니비안이라든지 루시드 같은 경우 순수 전기차 기업 미국 내에서. 근데 어제 니비안 같은 테슬라도 뭐 계속 신고가고요. 월봉의 120개월 선을 그냥 뭐 지난주 돌파시켰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니비안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 관련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니비안이 한 7% 가까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발 누시드가 지금 따라 움직이죠. 누시드 같은 경우도 어제 한 6%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보조금 폐지한다 얘기가 어제도 나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뭐 테슬라야 이제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고 나중에 다른 기업들은 그
뭐 니비안, 누시드 그 외에 이제 작은 기업들은 영향을 좀 많이 미치니까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부정적 영향 미친 겁니다만은 근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은 전혀 그런 영향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들 기업들이 먼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차 보조금 자체를 폐지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 뭐 7,500달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더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올랐다니까요.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중국 특히 이제 또 중국을 겨냥해서 어제 뭐 소재 전기차 소재에도 간세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매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중국 관련 기업들도 그 영향 안 받는 우리 시장만 아주 그냥 놀래가지고 이렇게 막 급락을 시켜버립니다. 아무튼 요건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이 기사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10월 15일 날 나왔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예, 이 당시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관련 뉴스가 처음 나왔어요.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그 IRA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고 15일 날 새벽에 이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그때도 이제 방송했었습니다만은 지역 뭐 인터넷 언론사고 뭐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도배를 했습니다. 예, 그날 그래가지고 LG 엔솔 같은 경우가 12% 급락이 나왔었고 11월 달, 그 11월 15일 날, 안 그래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 뭐,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PCM, 다른 종목군들 급락이 났었죠. 예.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세액 공제 폐지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었고, 어떤 뭐, 헤럴드라든지 뭐, 아시아 경제 같은 경우는 보조금 혜택을 폐지하겠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헤드라인 기사를 내보냈거든요. 예. 그때 LG엔솔 같은 경우 주가 차트 보시면 그 12% 아마 급락이 나왔을 거예요. 예, 이날이죠. 이날입니다, 이날. 이날 급락이 나오면서 그 다음 날부터 V자 또 올려버렸죠. V자로. 예, 오늘은 뭐 4% 정도 밀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1차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 관련해가지고 다 영향을 좀 받았지 않았겠느냐. 바로 또 이제 V자 반등이 들어왔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일단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기사를 보시면 사실은 오늘 나온 기사는 뭐냐면 그 소재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간세를 부과한다. 이것도 이제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은 아닙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제 관련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좀 찌글찌글했습니다. 뭐 퀀텀스케이프 같은 경우 장중에 이제 5% 밀었다가 종가에 아래꼬리 주고 올라왔고, 예, 일부 종목은 한 6, 7%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누시드라든지 순수 전기차 업체들은 오히려 주가가 올랐었고요. 그럼 적어도 전기차 보조금 폐지 관련해 가지고는 어제 미국 시장 돌아가는 상황에서 요 관련 또 기사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미국 같은 기업들은 선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오늘 관련 기사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로이터에서 그 내용을 딱 갖고요. 배터리 이제 간세 IRA 그 단계적으로 일단 폐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권고를 했고 권고입니다. 권고 확정이 아니고 여기서 인수팀이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단계적으로 줄이고 이게 중요해요. 중국산 자동차 그다음에 부품, 배터리 소재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예. 그다음 밑에 내용 보시면 또 인수팀이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소재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동맹국이라고 하죠. 동맹국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 예외를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것도 확정이 아니고 그건 인수위에서 지난 11월 15일 날 얘기했듯이 권고한 사항이죠. 권고를 했다. 근데 특히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중국산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수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확정이 아니고 동맹국가하고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 예외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그렇지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예. 뭐 포스코 피체 같은 경우도 뭐 GM하고 더불어 물론 이제 캐나다에 일단 투자하기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연 3만 톤. 예. 그 양극재 생산 공장을 지금 합작으로 일단 설립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은 약간 기업적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좀 가중이 되고 그다음에 기타 이제 관세가 뭐 몇 퍼센트 부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비용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는 이제 중국의 그 전기차 생태계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억누르는 관세를 통해서 예,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소재 쪽에도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 하니까 사실은 소재 관련 대표 종목 포스코 피체미라든지 에코프로 비앱이 제법 좀 밀렸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지난 11월 달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재탕, 삼탕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는 기사를 그대로 이제 내보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동시적으로 또 새벽에 어떤 기사 나왔었냐면, 이코노믹 데일리에서 어떤 기사 나왔었냐면요. 요것도 이제 지난달에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 저는 아마 어저께 그 전기차 IRA 보조금 폐지 또 권고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루시드하고 리비안 주가가 오히려 올랐던 것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 시장이 가장 큰 지역이 캘리포니아라고 그랬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다음 그 민주당 유력한 대선 후보고 근데 만약 보조금을 폐기를 한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 개별주들의 전기차 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 같은 경우는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예, 차기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배우 출신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가 전기차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폐지할 경우에 지난해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주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를 일단 했거든요. 연방 정부에서 지급한다고 하니까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다시 도입해가지고 전기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폐지한다 하더라도 뭐 캘리포니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워싱턴, 뭐 다른 주에서는 주 정부 자체적으로 세액 혜택을 도입하는 형식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피해가 없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는 제가 보건데 아까 그 그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누시드라든지 아니면 리비안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 업체입니다. 피해 기업이죠. 근데 오히려 그런 얘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올라갔잖아요. 네,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소재 관련 기업들은 어제 주가가 장중에 밀었어요. 5 내지 한 8%. 그다음에 일부 기업들은 종가에 이제 뭐 강보합까지 아래꼬리 주고 올라왔었고 어떤 기업은 뭐 한 5%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 그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소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관련 기업들도 그 비용 부담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밀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일단 뭐 아직은 권고 사항이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올해 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가 한 10만 대 넘게 일단 판매가 됐는데 전기차가 그중에 거의 한 85% 차지하거든요. 전기차가 85%, 하이브리드가 뭐 거의 한 15%, 나머지는 이제 뭐 한 1% 안 되나 0.2%가 이제 수소연료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막말로 이제 폐지 연방정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예, 그대로 좀 세액 공제를 주 정부 단위 차원에서 좀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차기 민주당의 그 대선 강력한 후보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아마 이 그 세제 혜택은 연방 정부에서 폐지한다 하더라도 지켜나가지 않겠나. 그러면 캘리포니아가 미국 내에서 자동차 시장이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다른 그
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따라서 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기업 보시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고 뉴욕이라든지 뭐 메인주, 워싱턴주, 예. 이런 다른 주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갑니다. 예,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고 다른 주도 연방정부에서 IRA 폐지된다 하더라도 주 단위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는 2035년도까지 이미 이제 법안 통과를 시켰습니다. 내연 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주 같은 경우도 2040년도까지 100% 청정 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 친환경 자동차로 대체를 하게끔 만들었고, 메인주 같은 경우도 뭐 2050년도까지 네, 이렇게 지금 주 단위로 계획을 세워놓고 이미 이제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세제 지원을 연방 정부에서 폐지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이렇게 나오죠. 뭐 오리건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 얘기 나온 것도 뭐 확정이 아니고 이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시장에서 예, 좀 불안 심리가 지금 가중이 된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이따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기관들, 오늘도 이제 기관 쪽만 매도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그 11월까지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외인들이 계속 시장을 주도했으니까요.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뭐냐면 1위가 이제 알테오젠이고, 알테오젠 9,500억 정도. 그리고 2위하고 3위가 이제 에코프로 BM이거든요. 기관 쪽은 지금 또 연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는 그 투신에서 많이 매도를 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4분기 이제 결산을 앞두고 또 연말 앞두고, 이제 펀드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수익이 안 난 저조한 펀드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해버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수익이 좀 확대가 되고 연말에 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 올라타가지고 끌어올려서 이제 펀드 수익률을 좀 재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기간에 지금 현재 연말이기 때문에 12월 중순 지금 됐기 때문에 이게 아마 연말까지 조금 이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올라가지 말아야 될 종목을 더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서 펀드 수익률을 올려버리고, 예. 근데 이미 이제 펀드 수익률이 낮은 종목군들은 여기서 이제 뭐 손절한다든지 일부 물량을 털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리밸런싱 작업이 좀 펼쳐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면 이따 수급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비교적 투신 쪽에서 많이 매도를 했고, 항상 그러니까 오늘 그 포스코피챔하고 에코프로 BM만 저점을 살짝 이탈했는데, 또 기관들 입장에서 노스컷 기준이 있거든요. 뭐 전저점 아니면 직전 저점 깨게 되면 일부 물량은 자동적으로 손절이 일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물량이 좀 출회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결론은 뭐냐면 이제 IRA는 연방 차원의 세액 공제를 제거하는 법안일 뿐 주 정부의 독립적인 보조금 정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주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IRA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한은에서도 그 지난 11월 달에 그 경제 전망 보고서 나온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 내년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 1월 달에 바로 뭐 관세를 그냥, 물론 이제 몇몇 기업들은 몇몇 그 품목은 이제 부과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지금 말 나오듯이 동시다발적으로 관세 부과하고 막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 단계적으로. 특히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26년, 그러니까 내후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를 이제 부과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경제 우리나라 GDP 성장률 자체를 한 0.2%포인트 낮췄잖아요. 한은 같은 경우는 내후년 정도 가야 트럼프 행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참고하시고 오늘 사실은 뭐 매도한 물량도 없이 특히 그 두 종목 에코프로 BM, 포스코피챔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하게 민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이거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미국도 사실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딜레마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같은 경우도 그 배터리 소재의 거의 한 70%를 중국에서 수입하거든요. 중국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직은 현실화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라고 지금 또 다수의 전문가들도 예측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망 상당히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예를 들어서 흑연 같은 경우는 중국이 세계 공급량의 77%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지금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코발트 같은 경우도 세계 공급량의 75%를 이 콩고 강산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콩고 강산에서 전 세계 공급량 75%. 콩고 강산에서 다 이제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콩고 강산의 지분을 중국에서 90% 소유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 여름에 미국 정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산 흑연 사용 배터리는 2년간 IRA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그 중국산 원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막 관세를 그냥 뭐 내년 1월 달부터 심했다 해가지고 소재 쪽에 막 관세 부과하고 막 그러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오늘 그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 그 종목별로 좀 미쳤다 보고 요것도 일단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무작정 관세 부과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죠. 점진적으로. 그다음에 뭐 전기차 자체도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도 관세를 100% 부과를 했었으니까. 근데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것도 이제 원래는 시장에서 중국산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 강화한다는 것도 예견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여름부터 예견된 사항이었었고. 근데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 중심으로 공급망을 지금 구축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지금 제한적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 지역의 공장을 가장 많이 지금 짓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삼성 SDI, SK온, 네, LG, 엔솔.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이거 외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인세를 이제 삭감해주고 뭐 전기료를 지원해주고 뭐 여러 가지 법안을 또 이제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도 예견된 상황에서 아직 권고 사항이죠. 확정된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바로 그냥 관세를 뭐 50%, 100% 부과하기 힘들 것이다. 그럼 어차피 뭐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또 올라가 버립니다. 또 물가를 또 자극해 버리죠. 요즘에 기사 보니까는 지금 미국 국민들도 뭐 식료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사재기를 한다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 관련 제품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관세 때문에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그 기업들한테는 현재 지금 우려 사항은 좀 많이 있고 아직 이제 불확실성이 현재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기업들에 대한 타격은 좀 제한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냥 대미 공급망 구축을 강화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 내에 지금 공장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차 뭐 생산업체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 아직 보조금 못 받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받겠죠. 현지 생산을 일단 확대하면 된다는 얘기죠. 현지 생산 자체를. 이미 지금 뭐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이 어제 이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인수위에서 앞서 제가 기사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동맹국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놨다는 얘기예요. 협상 여지를. 관세 부과를 축소할 것이다. 우리가 동맹이죠. 미국과 중국이 동맹입니까? 경쟁이고 우리하고는 동맹국가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이제 중국의 제품한테 고관세를 부과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기사가 원래 우리한테 이게 호재성 기사라고 지금 판단하는데 시장에서 아직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관세 부과야 우리한테만 하는 게 아닌가. 중국은 안 하고 다른 유럽 기업들한테는 안 하고 대한민국한테만 관세 부과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피해죠. 가장 큰 피해인데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소재에 대해서 부과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왔잖아요. 그것도 권고한다고. 근데 거기다 여지를 남겨놓은 게 뭐냐면
예. 생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동맹국하고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 예외를 부여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이건 또 우리나라를 의식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사실 중국 쪽은 부과하고 우리는 뭔가 협상을 통해서 관세 부과 예외 조건을 이제 뭐 제시를 한다 그러면 이거 호재거든요, 사실은. 이걸 아마 이 해석을 오늘 시장에서 좀 잘못한 게 아닌가. 무조건 뭐 관련 기사만 나오면 우리가 던지고 보는 특히 기관 쪽에서 그런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히려 여기 이제 반사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리고 이미 이제 그 IRA 보조금 폐지 얘기는 앞서 제가 기사 뭐 11월 달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연방정부에서 한다 그러면은 뭐 주정부에서 지지를 그 세율 그만큼 또 지원을 해주겠다니까. 예. 뭐 주정부에서도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러면 모를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IRA를 폐지한다 그러면 주정부에서 세율 감액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현지 투자 확대하는 국내 기업들 직접적인 피해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게 확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고요. 단지 안 그래도 시장이 좀 찌글찌글한데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 상존에 따른 좀 경영 전략은 조금 이제 차질이 좀 불가피하겠죠. 이 부분은. 근데 이것도 일단 뭐 내년에 뭐 확정됐을 때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저는 다 거의 다 이제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게 앞서 제가 이제 그림 보여드렸습니다만 안 그러면 니비안이 다시 꼬꾸라져야 되고요. 누시드가 꼬꾸라져야 됩니다. 물론 뭐 니비안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에서 테슬라 그 대항마로 점 찍고 뭐 일부 지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막 찌글찌글한데 IRA 보조금 폐지한다고 하면 순수 전기차 관련 기업들 주가 더 밀어버려야죠. 이쪽이 더 우선은 피해죠. 근데 어제 올라갔잖아요. 테슬라 신고가. 네, 테슬라 공개 방송에 제가 추천했었는데 그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이제 절반은 좀 더 보셔도 되고요. 예, 그 이외에 니비안이나 누시드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을 봐서는 이미 이제 저 관련 기사에 가지고는 다 반영된 게 적어도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기업들이 더 피해인데 중국 관련 기업이 빠지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만 아직 난리 부르스 칩니다 지금 막. 뭐좀 오를만 하면 그냥 그 관련 기사 또 내보내가지고 그냥 제땅 삼탕 그냥 주가 또 눌러버리고. 거기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냥 또 막 우리 또 개인 투자분들은 오히려 오늘 좀 매수했는데 기관 쪽 그냥 수십만 중에 때려버리든지 그냥 고작 그 2, 30만 매도해가지고 또 8%를 빼버리고. 자, 그 다음 그림 보시면요. 요거는 오늘 반도체, 뭐 반도체는 지금 어제 오늘 뭐 반등 나온 게 최근에 반등 나오는 것이 뭐 보조금 다시 뭐 지급한다 그래야 지금 반등 나옵니까? 반도체도 지금 보조금 뭐 폐지한다고 막 얘기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또 다시 한번 반도체도 관련 기사 뭐 보조금 또 폐지 뭐 권고 이렇게 나오면 또 반도체 내일 또 이후에 또 아마 이렇게 막 2000년처럼 막 누를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걸 제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 오늘까지 제 결론부터 말씀. 오늘 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포스코피치엠이 거의 80% 최고점, 작년 최고점에 80% 밀었거든요. 저 역시도 한 70% 지난달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 정도면 얼추 이제 왜냐하면 내년에도 막 계속 적자 확대되고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작년부터 캐짐 얘기하고 지금 1년 반을 일한 기간을 넘겼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빠르면 내년 초에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한다라고 이미 지난 분기 컨콜에서 얘기했고 그리고 테슬라 지난 분기 컨콜에서 내년에 테슬라의 외형 성장은 올해보다 한 20, 30%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유럽에 또 우리가 좀 전기차 뭐 미국 시장이 가장 크고 유럽도 이제 그 다음인데 유럽도 내년에 전기차 수요가 이제 올해 대비해서 한 20% 정도 증가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와중에 이제 관련 기업도 실적에서 나빠질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 KRX 반도체 지수하고 제가 2차 전지 KRX 탑10 지수와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지난 12월 9일 날이 지수가 저점이었으니까 12월 9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반도체는 언제 고점이 나왔습니까? 올해 7월 달에 고점이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탑10 지수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월 달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7월 달 고점 주고 나서 12월 9일까지 이 KRX 반도체 지수가 몇 % 빠졌냐면 7월 고점 대비 42% 하락 났어요. 탑10 지수도 지금 탑10 지수 3월 고점, 그러니까 3개월 먼저 이제 고점이 나왔었는데 사실 탑10 지수도 2차 전지 탑10 지수도 43%,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 빠진 만큼 불과 한 1% 더 빠졌네요. 0.9%. 12월 9일 날 기준했을 때.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요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코스피며 코스닥이며 전체 시가총액에서 비중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이죠.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반도체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이들 업종이 일단 12월 9일 날 저점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양 시장 다 이미 저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수 기준 했을 때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만 작년부터, 물론 기간적으로는 작년부터 계속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꼈을 때는 다른 반도체보다 엄청 많이 빠진 것 같아. 다른 엔터보다 엄청 많이 빠진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공개 방송 했다 보니까. 근데 반도체도 사실은 이번에 올 여름 대비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올해 고점 대비해서 50% 뺐거든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올해 연중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개별 종목 같은 보통 60%, 70% 뺐어요. 2차점이 이렇게 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예. 그래서 이 정도 일단 KRX도 반도체 업종 지수하고 좀 동일하게 일단 빠졌었고요. 이 정도면 일단 지난 12월 9일 날 여기서 뭐 50%, 60%도 빼진 않겠죠. 그럼 종합지수 어떻게 갑니까? 2,000 뚫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2,000 뚫고. 지금 심리적 지수가 지금 종합지수가 지금 2,500까지 어제 반등 나왔었는데 사실은 지금 2,100, 2,000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요새 종목별로 다시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그러니까 1위부터 뭐 30위 안에 있는 상위 종목 내에서 그 상위 종목에는 일단 지금 시총 1위가 알테오젠 아닙니까? 제약바이오. 2위가 에코프로 BM, 3위가 HAB, 그 다음에 에코프로 4위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위하고 4위는 1,000억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고점 대비해서 올해 작년부터는 50% 넘게 빠진 종목군들 한번 봤습니다. 차트로.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뭐 제약바이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알테오젠이 언제 고점이 나왔었냐면 코로나 때죠. 2020년도 9월 달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2020년 9월 달. 9월 달에 고점 나오고 언제 저점이 나왔냐면 2022년도 10월 달. 딱 2년 동안 계속 빠지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 10월 달 저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정확히 78%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저점이 나온 거예요. 80%에서요. 80%에서 한 2% 빠지죠. 예. 요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게 보시면 여기서 다중바닥을 계속 찍고 나서 여기서 한번 바닥을 탈피하는 것처럼 터닝이 급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지수 밀면서 그냥 아래쪽으로 저점을 완벽하게 깨고 거기서 바닥 나왔죠. 예. 그 옆에 그림 보시면 이게 알테오젠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2020년도 10월 달에 저점 나오고 나서 계속 이제 지루하게 좀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하다가 작년에 제가 7월 달에 아카데미에서 여기서 이제 제가 ADC 관련해 가지고 알테오젠, ABL 바이오, 뭐 삼성바이오엑스, 예, 올해 하두가 ADC다. 여기서 제가 이제 추천했죠. 예. 그래서 올해 고점이 얼마냐면, 그러니까 작년 저점 찍고 나서 한 1년 반 횡보하고 나서 주가가 1,500% 올랐어요. 2차전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알테오젠이 거의 80% 빠지고 이때는 끝났다고 그럽니다. 예, 끝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여기서 막 횡보할 때는 아카데미에서 뭐 저만 얘기했지 누가 얘기 안 합니다. 대부분 이제 한 이 정도 오르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개인들은 관심 갖죠. 그래서 1,500% 올랐다니까요.
테슬라도 거의 75% 뺐다고 그랬죠. 75% 빼고 이제 작년 고점 벗겼고, 뭐 엔비디아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고요. 이게 이제 성장주의 특징이라는 얘기야. 이 산업이 만약에 지금 뭐 건설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화학이라든지, 뭐 그렇게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한 4, 5년 동안 했잖아요. 영원히 없어지는 산업이 아닌 이상,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저가형 전기차 나오고 빠르면 전고체 배터리가 출시가 되면서 게임 체인저를 좀 체인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내년부터 내후년 2,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급속도로 제가 아카데미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확대되는 시기가 내년, 내후년이거든요. 사실은.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 산업의 그런 관련 대표 기업들은 결국은 다시 또 간다는 얘기죠. 우리 미국 기업도 제가 여러 차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시총 2위가 에코프로 BM이지 않습니까? 네, 에코프로 BM이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고점이 나왔잖아요. 12월 9일 날, 그러니까 오늘 또 살짝 저점을 11월 15일 날 저점이 나왔었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대통령 비상 계엄 때도 저점 안 깼었어요, 사실은. 비상 계엄 때도. 오늘 이제 살짝 깼는데, 아무튼, 2023년도 7월 달 고점 딱 찍고 나서 지금 거의 80% 밀었어요. 예, 알테오젠보다 지금 한 2% 더 밀었죠. 오늘 살짝 저점 깼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계산기 때려보니까 79.9%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AB는 뭐 빼고요. 그 다음에 4위가 지금 에코프로죠. 에코프로는 79.8%. 뭐 거의 80% 밀었습니다. 80%. 자, 그 다음에 시총 이제 9위로 넘어갑니다. 예, 신성 델타테크죠. 작년에 좀 핫했던 그런 기업인데, 뭐 로봇 관련주기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기업이 지금 시총이 9위입니다. 9위. 작년에 이제 고점이 났었죠. 작년에. 올해 2월 달에 고점 나오고 나서 다이렉트로 몇 프로 뺐냐면은 아까 지금 현재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처럼 그다음 알테오젠처럼 78.5% 정확히 2월 고점 대비. 이 친구는 다이렉트로 밀었어. 다이렉트로. 예, 그랬던 기업이 이제 여기서 저점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림 주고 전저점을 깰 것처럼 해놓고 최근에 이제 급반등이 들어오는데 저점 대비 지금 100% 올랐거든요. 100%. 아직 뭐 거래 터진 게 없으니까 뭐 더 가래야 봅니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뭐 이익이 막 급속도로 막 내년에 확대되고 막 그런 기업 아니죠. 예, 근데 공통점이 뭐다? 예, 거의 한 80% 정도 수준.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시총이 이제 가장 높은 기업이 10위가 이제 리노공업이에요. 그러니까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올해 5월 달에 이제 고점이 나왔었는데, 고점이. 이 기업 같은 경우 삼성전자 이제 하락은 만큼 빠졌습니다. 삼전 영향이 많았었고, 뭐 하이닉스 영향이 많았었죠. 그다음 지난번에 이 저점 깰 때 또 반도체 보조금까지 폐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뚝 밀어버렸죠. 5월 고점 대비해서 지난 그 11월 14일 날 저점이 53.6%. 근데 얘는 다이렉트로 밀었죠. 여기 틀린 게 뭐냐면 반도체는 올해 고점 대비 대부분 종목군들이 다이렉트로 50에서 한 70% 밀어버렸어요. 불과 한 4, 5개월 만에. 매도할 기회도 없이.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달부터 지금 한 1년 반 정도 걸려가지고 아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 근데 사실 지금은 뭐 60% 뺀 거나 뭐 70% 뺀 거나 1, 20% 의미가 없어요. 워낙에 뭐 수급도 안 좋고, 네? 시장 상황도 안 좋다 보니까 툭 밀었다가 또 내일 또 막 급반등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고 하니까요. 연말이고 하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엔터 쪽이 최근에 올라오죠. 엔터. 제가 그동안 이제 계속 엔터 쪽 여러분들께 이제 관심 가지시라고 이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엔터 관련 종목들은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도 뭐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전 뭐 1, 2년 전보다는 실적이 좀 줄긴 했어요. 그렇다면 적절한 기업도 나왔고요. 대표 기업들은 내년에 또 실적이 올해 대비해서 좀 많이 증가합니다.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미리 이제 주가 이제 반영하고 나서 지금 최근에 반등이 들어오는데 엔터 쪽에서는 JYP 엔터가 가장 시총이 높습니다. 1위죠. SM보다는 높아요. JYP 엔터가 12위인데 코스닥에서 작년에 이제 2차전지처럼 이 기업도 7월 달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7월 달에 고점 나오고 나서
올해 언제입니까? 9월 달에 저점에 나왔는데 70% 뺐어요. 70%. 70% 빼고 나서 저점 대비 지금 한 60% 정도 반등이 나왔죠. 물론 엔터도 이제 좀 조정 주고 나서 계속 올라갈 거예요. 내년도 중국 관련 수혜주이기 때문에 70% 정도 빼니까 지금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제약 쪽에서는 아까 이제 알테오젠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인데 이 기업이 시총이 지금 14입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시총이 아마 4조 원 가까이 될걸요?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올해 1월 달에 고점이었는데, 62%, 전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제약도 저점 바닥은 나왔다 보거든요. 62% 빼고 최근에 지금 움직이죠. 반응 들어오죠. 네, 최근에. 근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실적 내년 뭐 영업이익 한 3, 400억 정도 아마 될걸요? 영업이익이. 예, 많으면 한 500억 정도? 근데 시총이 지금 이 기업도 지금 4조 원 가까이 될걸요? 그렇게 뺐어도. 성장주 원래 그런 겁니다, 성장주가.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만 계속 지금 민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반도체하고 이런 제약주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올해 그냥 고점 대비해서 50%, 70% 뺐거든요. 그러니까 누닛을 한번 보죠. 최근에 누닛이 상당히 좀 핫하게 또 움직이죠. 누닛 같은 경우 AI 의료 기기 쪽이죠. 작년 9월 달에 고점이 나오고 작년 9월 달 고점 나오고 올 8월 달 여름에 저점 나왔죠. 고점 대비해서 1년 동안 몇 프로 뺐냐면 이 기업도 77% 뺐습니다. 77%. 그러면서 여기서 1차 반등 주고 다시 한번 아래로 누르고 찌글찌글 행보하고 나서 최근에 급반등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저점에서 얘도 한 100%쯤 올라오죠.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 미국 관련 기업들이 원래는 2, 3개월 전부터 계속 움직였었습니다. 오라클이라든지, 예? 뭐 세일즈 포스닷컴이라든지.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관련 기업들은 계속 행보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루시드라든지 뭐 리비안, 뭐 테슬라는 이제 뭐 제껴두고요. 그들의 기업들도 최근에 지금 지난달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해 바닥을 완전히 탈피를 했다 지금 보거든요. AI 소프트처럼 지금 한 2달 정도 이미 그들 기업들은 저점 나왔어요. 그리고 뭐 리튬 생산 글로벌 1위 기업 엘버멀 같은 경우도 이미 저점에서 50% 급반등 들어오고 지금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약간 이런 시차가 있어요. 지금 AI도 마찬가지잖아요. AI도.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군들도 실질적으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8월 달부터 치고 올라가가지고 4배 가까이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국내 관련 기업들이 불과 이제 3개월 동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좀 움직이죠. 뭐 엑스게이트라든지 막 네? 그런 관련 기업들이 그런 시차가 있어요. 그럼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리비안, 누시드가 이제 바닥 찍고 지금 턴이 나온다. 왜? 전기차 IRA 보조금 폐지한다고 했는데도 그들 기업들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무슨 얘기예요? 원래 걔네들이 순 전기차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는 바닥 찍고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점에서 리비안 같은 경우는 50% 넘게 올랐거든요. 예, 전전달에는 100% 올랐다가 눌림 주고 다시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또 우리 기업들도 관련해서도 따라 움직이지 않겠나. 그 다음에 HPSP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 19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올해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한 70% 뺐어요. 64.5%. 다이렉트로 뺀 거죠.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작년 7월 달부터 이제 고점 대비해서 밀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 한 1년을 더 먼저 뺐잖아요. 기간 조정도 1년을 더 먼저 받았다는 얘기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다이렉트로 그냥 60%, 70% 뺐다니까요. 예. 계속 행보 중이고요. 좀 기간 조정 받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종목을 보시면, 요거 이제 이오테크닉스 25입니다. 오늘 조금 움직였는데, 이오테크닉스가. 이오테크닉스도 4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주가가 60% 뺐어요. 60%. 근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서 가장 많이 밀린 종목이 뭐냐면 바로 이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네, 카카오도 거의 한 80% 밀고 나서 바닥에 나왔던 거거든요, 지난달에. 코스닥 시총 30위 이내에서 가장 많이 밀었던 종목이 바로 이 카카오 게임즈예요. 징그리합니다, 이거.
지난달에 일단 저는 카카오 게임즈 저점이 나왔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없던 거래 장대 거래 나왔으니까 어제 그저께 무려 87% 뺐어요. 87%. 근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실적이 많이 좋아집니다. 게임주가 보통 이제 3년 사이클이거든요. 업황이. 예. 신작이 이제 보통 3년 정도 지나가야 새로운 신작이 개발이 돼야 시장에 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일단 저점은 나왔다. 그러니까 하락이 87%. 근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워낙에 이제 버블이 좀 심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었어요. 자, 그걸 놓고 봤을 때 다시 돌아와서 그럼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일단 이익은 내년부터는 뭐 기저효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저가의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고 그리고 뭐 국제 리튬 가격이 더 지금보다 더 빼질 않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그러면은 여기서 실질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오늘까지 거의 한 80% 정도 예, 수준까지 뺐습니다. 기간주 정도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올해 다이렉트로 6개월 만에 60% 뺀 거하고 뭐 2차 전지가 작년에 한 1년 넘게 먼저 한 70% 80% 뺀 거하고는 거의 동일하다 봐야 됩니다. 지금 뭐 20%는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장에서. 이건 이제 LNF하고 비교한 거예요. LNF 지금 거래소 이전했는데 LNF가 작년에 그 4월 달에 고점이 나왔었죠. LNF는 지금 76.2% 뺐어요. LNF는 이번에 이 저점 안 깼습니다. LNF 9월 저점, 11월 저점 안 깼어요. 에코프로는 깼죠. 포스코피처도 깼고. 물론 LNF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또 수혜주기도 하죠. 양극재. 예, 테슬라 납품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LNF란 기업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LNF는 매수라고 보거든요. 네, 테슬라 최대 수혜주니까 우선은 내년에. 근데 LNF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 적자가 2,400억, 올해는 4,000억 지금 넘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영업 적자가 6,000억이 넘어요. 2년 동안. 누가 보면 진짜 뭐 망하는 기업인 줄 알죠. 내년 가게 되면 이제 영업 흑자 한 300억 예상하는 게 한 500억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턴 어라운드 하죠. LNF 같은 경우도. 근데 올해까지 실적은 적자가 2년 동안 6,400억 정도 됩니다. 6,400억이. 적자가 6,400억인데 지금도 이 기업이 시총이 4조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적자는 아니죠. 포스코피처는 적자는 아니에요. 근데 뭔 LNF보다 더 많이 빼냐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파생시장 영향이 좀 있다는 얘기죠. 아니, 뭐 6,400억 적자 나는 기업보다 더 빼. 네, 이런 경우는 좀 버티셔야 됩니다. 무조건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해드리는데 어떤 기업을 보더라도 지금 테슬라 같은 게 작년 고점 대비해서 53% 뺐다고 하면 재작년 고점 대비해서는 테슬라도 75% 빼고 마이너스 75% 빼고 지금 터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고점을 돌파해버린 거예요. 다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 수준 정도 지금 뺐죠. 우리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엘보말도 75% 빼고 지금 50% 반등 들어오고 나서 좀 찌글찌글한 거. 이거 리튬이죠. 리튬. 글로벌 1위. LG엔솔은 그나마 50%. 포스코홀딩스 67%. 요 SDI하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지난 저점 안 깼습니다. 내일 더 밀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자리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 수적이 다 끊긴 상태에서. 머리만 남아서 뭐하게. 예? 손발 다 끊긴 상태에 머리만 있어서 뭐합니까, 그거? 살아서 뭐하겠어요. 예, 주식하면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막 급락 났을 때, 예, 주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오기하고 객기 부리는 거예요. 오기, 객기 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주식에서. 근데 어떤 데이터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회사 진짜 문제 없고 또 관련 또 글로벌 1위 기업들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빠졌을 때는 이럴 때는 오기와 객기 부려도 되는 겁니다. 1년에 한두 번은 오기하고 객기 부리는 게 좋습니다. 예,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이 정도 지금 뺐다는 얘기예요. 80%를 내일 또 넘길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2차 전지 이렇게 뺐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한미반도체 다이렉트로 거의 한 64% 뺐잖아요. 이 친구는 올해 7월 달인가 5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불과 그냥 4, 5개월 만에 다이렉트로 거의 한 70% 뺀 거 아니겠습니까? 2차 전지 뺀 만큼. 예, 항상 시장은 돌고 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급을 또 보겠습니다. 수급. 이 수급.
예.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외인들이죠. 예? 외국인들은 오늘 포스코피싱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 8% 밀었는데요. 시총이 10조가 넘는 기업이 14, 5조 되는데 외국인들은 고작 5만 주밖에 매도 안 했어요. 우리 기관 쪽에서 그냥 22만 주 매도했죠. 투신 쪽에서 많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펀드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아마 좀 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 외국인들은 포스코피싱에 계속 매수를 했어요. 매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관 쪽도 많이 때린 것도 없고 기관 쪽은 요때 또 매수했죠. 비상계엄 요 시기 때. 그때 외인들 뭐 2만 주, 3만 주 매도 안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우측에 보면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8% 뺐습니다. 어제 2%. 3일 동안 지금 주가를 무려 한 12, 3% 뺐는데 우리 개인 투자원들이 3일 동안 지금 매수하는 이건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외국인들 보잔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알테오젠 다음으로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매수했거든요. 코스닥에서. 네. 외인들은 중장기로 하기 때문에 이런 대표 종목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네. 이네들이 괜히 이렇게 매수 안 하거든요. 오늘 외인들 에코프로 BM 매도한 게 2만 7천 주, 고작 2만 7천 주. 2만 7천 주. 요 3일 동안 기관 쪽에서 지금 매도라는, 근데 매도 하려면 아마 50만 주, 80만 주 때려버리든지 그냥. 뭐 10만 주 매도하고 12만 주 매도, 오늘도 24만 주 매도해가지고 주가를 8%나 빼버리냐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기관 쪽은 이제 전점을 깨게 되면 그 로스컷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건대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그 펀드 수익률 제고 차원에 오늘 그 투신에서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펀드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지금 막 찌글찌글 애들은 일부 그냥 끊어버리고 연말이니까 그 다음에 좀 약간 강한 종목을 더 끌어올려가지고 펀드 수익률을 좀 올리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정리를 하자면,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단 한 주도 매도하지 마시라고 지수 이제 급반등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채권 오늘까지 이제 국채 발행이 있습니다. 한 1,500억 달러 정도.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익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일 이제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할 거로 보여지는데요. 금리 인하 하는데 국채 수익이 올라간다? 뭔가 이상하죠. 비교적 큰 금액이 국채 발행 입찰이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액티브 채권도 올라왔다 지금 이 저점을 깨지 않을 것 같아요. 채권 수익률이 좀 안정이 돼야 또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만 올라가고 지금 다우는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또 2차전지도 영향 미치겠죠. 환율도 아직 안 꺾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지난주 저점 대비해서 어제까지 거의 한 7% 넘게 올랐어요. 그럼 한 템포 눌러야 됩니다. 네, 눌러야 되고. 그다음에 상승 종목 수가 어제까지 압도적으로 많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4일부터 9일까지는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었고 5일 동안은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아마 이번 주에 조금 한 템포 누르는 그런 장세가 좀 펼쳐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조절하시면 되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20년 만에 코스피 기준에 했을 때. 그래서 이후에 지수 다시 누른다 그러면 어차피 뭐 계엄 전국도 지났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매수 종착 막 밀 때 손절하지 마시고 분할로 들어가시고요. 단기 수익률 차원에서는 코스닥이 좀 유리할 겁니다. 신용이 코스닥이 지금 4년 이내 최저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 단기적으로 보시고 2차전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낙폭대 반도체가 바로 치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저점 나온 것 같아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AI 소프트하고 조선, 원자력 이건 내년을 보고 분할로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일 저녁 8시에 제가 유튜브 김홍만의 맥점 매매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